오늘 시장 팀장님께서는 좀 어찌 보내셨습니까? 네, 이 월요일마다 뭐가 징크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방송 요일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오늘. 네, 그러니까 뭔가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광화문에 네. 우리 연합 오는 걸 아니까 직원들이 네네네. 우리 팀장님 할 말 없어서 어떻게 해요라고 다들 뭐 걱정하면서. 이게 또 다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재작년인가는 월요일마다 약속의 월요일이라고 하면서 그럼 기다리면 되는 몇 달째 월요일만 오른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요일 또-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피할 생각만 네. 하는.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앵커님께서 저한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질문 주셨을 때 네네.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어, 표현을 맞아요.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어떤 분들은 좀 황당하게 들리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저 친구도 저렇게 모를 정도면 시장이 참 애매한가 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네. 그래서 왜냐하면 뚜렷한 뭔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할 이유는 뚜렷하게 크게는 안 보이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시장은 뭔가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하고 네. 별로고 그래서 이 방향성이 참 판단이 잘 안 돼서 저도 이제 근데 싸니까 좋다라고 표현을 그냥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고민 끝에 저도 이제 방향성이 잘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오늘도 참 아침에만 하더라도 사실은 코스피가 잠깐 쉬니까 네. 코스닥이라도 그러면 이제 틈새로 저는 그렇죠. 좀 움직일 것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왜냐면 플러스 3%까지 실제로 움직였고, 그랬고요. 네, 코스피는 마이너스에 들어가도 코스닥은 좀 버티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년 동안 이렇게 증권사에 있어 보니까 이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네. 지수가 웬간히 빠져야 지수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예. 오늘처럼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거의 9%인가요? 8% 9%를 흔들어 버리면 아무리 좀 소외되어 있어서 좀 종목 장세를 좀 하려고 해도 이게 뭔가 에너지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렇죠. 누가 좀 올리면서 사야 되는데 주가는 그래야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코스피가 저러고 있지, 코스닥도 장중에 마이너스 돌아서 버리지. 이게 아무도 이게 하기가 없는데 밑에 받치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여기까지 떨어지면 체결되면 그냥 네. 사는 거고 매도가에 대놓고 앵커님도 지금은 약간 그러시지 않을까요? 매도가에 대놓고 막 공격적으로 지금 사들어가기에는 좀 이제 아래송한 그런 장세가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사실은 그래서 코스피는 좀 쉬고 왜냐하면 큰 이벤트가 하나 끝났으니까 SK 하이닉스라는 미국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좀 쉽지 않더라도 약간 숨고르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제 생각을 완전히 또 한번 뒤통수 때리면서 오늘은 양시장 급락이 나왔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시장에서는 진검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진검승부를 한번 다 기다려 보시죠. 네. 그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버티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장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네. 벌어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일봉, 주봉 다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는데 제가 오늘 밥을 안 먹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근데 진짜요? 배가 안 고파요. 예, 육 욕도 많이 먹고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지금 어쩐지 낯빛이 좀 안 좋으셨어요. 원래 안 좋았습니다. 좋은 적이 없었죠. 이런 변동성 심한 장에서 외롭게 책상에 앉아서 메모하시면서 과자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드시긴 드셨군요. 아니 아주 조그만 거, 아주 조그만 거. 초코아임 먹었습니다. 초코아임. 네. 근데 여기서 일단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거는 네. 정신 차리자 한 수백 번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진짜 고민 많이 했던 거는 이 시장이 일단 밀리는 게 일봉 주봉 추세 다 깰 그나마 마지막 남은 게 월봉 하나 남았는데 네. 그것까지 밀고 수급이 끌고 가는 장세는 당연히 밀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게 이게 과연 시장의 하락이 수급 때문인가? 아니면 펀드멘탈이 진짜 반도체 고점 찍고 아니면 또 테크 쪽들이 찍고 밀리는 것인가? 네.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수급 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 판단도 안 돼요. 뭐 그냥 거의 쏠리는 대로 쏠리고 그냥 극악의 모습들까지 한번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 민낯치겠죠 지금처럼. 네. 근데 반대로 펀더멘털만 이상 없다. 그러면 이건 버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버틸 수가 없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미치겠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그 말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네. 그 고수의 그 고뇌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정신 차리자 하는 그게 네. 그러니까 뭘 할까봐 정신 차리자라고 되뇌인 거세요?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이성끈을 놓게 여기서 되면 내가 팔아버릴까봐 아니면 혹은 뭐 어떨까봐. 둘 다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이 수급 때문에 펀더멘털 이상 없어 그러면 다 사버릴까봐 이게 또 하나의 리스크고 아, 네네. 잘못하게 되면 펀더멘털도 뭔가 이상한 있는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이거 안 되겠어. 이제 투자 다 깨졌는데 그냥 다 팔아버려라고 할까봐 이거 중간에서 무지만히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뒀습니다. 일단은 뒀고 근데 이게 지금 또 가장 많이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한국 증시가 가장 저평가다 이런 거 많이 나왔죠. 뭐 선행 PR로 무슨 6배가 깨졌느니 6번 초반이라니 이런 거 안 먹혀요 지금요. 먹힐 때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를 보게 되면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그래도 테크 쪽의 강자라고 하는 나라들 일본 오늘 빠진 거 2%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뭐 키오시아 뭐 10%대 이상 빠지다 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자리는 저희와 다르게 한국 종목들과는 더 다르게 갭은 벌어져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솔직히 키오시아 랜드를 제 개념으로는 그거 누가 본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런 거 버팁니다. 근데 한국은 그 이상으로 빠져버려요. 그럼 이게 수급적인 변화겠죠. 게다가 오늘 TSMC 실적 발표하고 대만은 뭐 강보합, 약보합 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 펀더멘털과 관련된 쪽에서 이게 그 KPX 투자 끝났고 AI가 이제 다 고점 찍었으니까 이제 다 팔아버릴 거야. 이건 아닙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잔파동들 아니면 추가적으로 수급 때문에 막 교란이 나오는 이 과정들을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틸 것인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뭐 이게 들어오겠습니까만은 싶지만은 일단 하루 이틀 정도쯤에서 오늘 이번 주에 또 저희 연휴가 있습니다. 네. 17일 날 있다 보니까 아마 일단은 패턴이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데 내일 또 당연히 반대 매매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겠죠. 그거를 안고 돌리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이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그러니까 내일이나 수요일쯤에 양복을 한번 팍 돌려야 됩니다. 그게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YTD라고 그러죠. 오늘 시작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61점 그 황금 비율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61.5% 빠졌나 지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들어갔게 되면 가격 메리트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이 수급 때문에 수급이 쓰나미로 밀려드는 걸 얼만큼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장에서 현금 없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그냥 다 베팅했다거나 아니면 다 베팅했더니 이렇게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네 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랑 현금은 적어도 담은 얼마라도 있어야 지금 이게 시장을 버틸 수 있는 그나마의 어떤 정신줄이 아닐까 싶어서 그거를 좀 보시면서 화이팅. 힘 빠지는 화이팅이네요. 예. 현금이 저만 없어요? 원래 현금은 없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현금입니까? 그런데 비중을 지금 확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거라도 다 쓰면 안 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썼어요. 다 썼으면 이제 버텨야죠 뭐. 예,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다시 우리가 돌려 세워요. 네. 돌려 세우는데 이제 추세 앞쪽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지지권 깼다가 돌릴 듯 하다가 다시 깼다가 이렇게 한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워낙 강했던 장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때 추세 안쪽까지 들어간다가 아마 7,500선쯤 될 겁니다. 또 다시 그 비슷한 지점까지 또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강렬하게 또 전환을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라도 현금 없다 그러면 줄여놓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탄력이죠. 그때부터는. 네네. 기점이 7,500 같아서 그걸 일단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시장 얘기하는 김에 계속해서 앞에서 뭐 1부, 2부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 ADR 건 관련해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오늘 너무 힘든 시간 그리고 저도 1, 2부 동안에 그 좀
걱정되는 질문만 했더니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긍정적인 질문 오늘 처음으로 한 번만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ADR 때문에 세론이 나왔다고 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하향 추정 리포트들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15% 이상 급락했다 치고 근데 이제 또 밤에 미국 증시에서 SK 하이닉스의 ADS가 어느 정도 오늘의 SK 하이닉스 본주 낙폭만큼만 안 빠지면 내일 좀 급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뭐 이제 희망 회로들도 네. 은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현 시점 오늘의 낙폭과 내일의 흐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루하루를 참 예측하기가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시간을 조금 좀 길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루로 보면 네. 저도 사실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김미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추세가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그러게요. 3월 달인가요? 네, 4월 달이군요. 네, 3, 4월 달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61선 잠깐 이탈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 그때 이탈하고 난 다음에 거의 많이 안 머물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약간 행보하다가 바로 위에 튀어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움직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100만 원 돌파해서 280만 원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결국엔 SK 하이닉스의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펀더멘탈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저는 몇 가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여의도의 증권사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하필이면 실적 발표 앞두고 네. 올해 내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를 약 9%와 내년도는 11%를 하향 조정한 그게 일단은 뭐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이제 뭐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렇긴 결론은 하나. 긍정적인데. 네, 그렇긴 하나 보통 우리가 실적 시즌에 실적 전망치 하향이라는 키워드는 상당히 조금 민감한 수 있는 키워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 나왔고 삼성전자 나왔는데 반도체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ADR 상장 그리고 뭐 7월 말 정도에 가서 있을 실적 발표였는데 실적 발표가 실적 추정치 하향이라고 딱 키워드가 나와버리니까 뭐야 반도체 메모리는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 일단은 투심이 약간 센티가 깎여버린 거죠 오늘. 그리고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는 또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는 하향 조정도 나왔고요. 사실상 매도 리포트인 격으로 왜냐, 가격보다 낮게 제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우리는 메모리가 되게 장사를 잘하고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보다 더 많이 벌고 그런데도 PER이 뭐 PBR이 0.몇은 아니죠 6배 뭐 이렇게 싸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는 미국 막 상장만 되면 이건 키 맞추기 이제 가는 거야라고 다들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게 딱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원래 반도체가 사이클이 작년 하반기부터 좋았던 사이클을 생각해 보시면 유동성과 금리가 시장의 방향성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하나 요거 그려온 거 보면 요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 공익 예탁금 노란색 영역이고 파란색은 코스피 코스닥 합계 신용 잔고입니다. 예. 네. 지금 우리 반도체가 강하게 9월달부터 작년 9월달부터 올랐거든요. 기억나시죠? 삼성전자가 9월달부터 세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용 잔고가 본격적으로 뚫고 올라간 시점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네. 예. 이 수급과 그다음에 신용 잔고의 20조 원 정도 수준에서 거의 40조 원 가깝게 올라온 이 수급이 사실은 코스피 대형주 두 종목으로도 당연히 영향을 줬죠. 네. 그다음에 ETF 쪽으로 들어온 수급도 개인들의 수급도 있었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 주가에서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이거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ADR이라는 것은 이미 이벤트가 나왔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우리는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내려오는 주가를 누군가는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지금 끌어올렸던 원동력이 지금 에너지가 지금 약한 상태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연초 이후에 오늘까지 하면 162조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급이 지탱을 해왔는데 요즘 주위에 개인 투자분들 제가 그때 엘리베이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제가 모 방송국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 여직원분들 이야기 들었을 때 네. 하이닉스 어떡하지? 하이닉스 나 이제 올라오면 빨리 팔아야 되겠어 라는 이야기만 들리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에 비해서 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이 줄어들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겨우 살려고 해도 좀 밑에 저기 밑에 호가에 받치는 정도? 네. 근데 외국인들은 뭐 계속 거기에 때려 넣으니까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2, 3점 매수로 잡혔나요? 아무튼 매수가 잡혔는데 어쨌든 요 부분이 하나가 저는 이제 우리 그 반도체 투탑을 끌고 왔던 원동력이 약간 좀 에너지가 약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주에 하필이면 금리 발표 아니죠. 물가가 내일 저녁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예민한데 왜냐하면 이 금리는 빅테크들의 투자와도 연결이 돼 있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뭐 이 자금 이런 부분들도 다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혹시라도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약간의 이 이슈로 인해서 또 약간 뭐 지금 4.58 뭐 약간 4.6 가깝게 올라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물가 발표 앞두고 이러니까 요 또한 또 유동성에서 예민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ADR이라는 부분들이 SK하이닉스의 상장으로 인해서 본주에 미치는 영향은 그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상호 교환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뭔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프리미엄이 뭐 TSMC도 미국에 있는 게 15% 정도가 2024년부터는 15%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미국이 오른다고 해도 무조건 우리가 본주가 국장에서 그게 오른다라는 거는 지금 뭐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죠? 따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상장된 이벤트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상장돼서 조달한 자금으로 가지고 최태원 회장님께서 미국 현지에서는 고객사들의 요구로 인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 미국에도 투자할 것이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 한국에 용인에 짓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호남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렇게 뭔가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자꾸 이제 뭔가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공급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공급을 어느 정도 수요가 뒷받침될 만한 그런 AI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퀘스천이 저는 시장에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공급은 많이 한다고 했는데 28년도까지 물량은 이미 다 팔렸다고는 하나 과연 28년도 이후에 저 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 이 반도체가 수요가 계속 폭발적이라서 PBR이 아니라 옛날에 PBR 왜냐면 공급 늘어나면 반도체 가격 내려오면서 이익 깎이면서 PBR로 다 평가받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시장은 거기까지 우리가 하기는 못했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잘 모르겠다라고 한 것처럼 이걸 도대체 이제는 시클리컬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니까 PER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누군가는 PER로 이야기하는데 아니면 지금 예의도에서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분들 여러분들 만나보면 아직도 6대4, 7대3은 이거는 PBR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네. 소수의 한 3, 4 정도가 이제는 예. 근데 이거를 확인이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28년도 이후에 공급이 나왔을 때 정말로 이익이 지금처럼 잘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사실은 그때서야 PER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그래서 제가 참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실적도 잘 내고 뭔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오늘 사실 40% 빠졌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판단하기에 제가 곤란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화면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주도주가 고점에서 30% 정도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주도주의 이탈을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월가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20% 15% 보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그래도 이게 뭐 주도주가 몇 년간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적어도 고점 대비해서 30% 빠졌을 때부터 이제 이제 뭔가 방향이 바뀌는가 이런데 딱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가 SK하이닉스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였는데 오늘 이제 한 방 맞아버리는 바람에 거의 40%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ADR 관련된 부분에 질문을 주셨으나 그거보다는 이번 주에
CPI 발표로 인한 금리 안정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여기까지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차피 뭐 지수 8천, 9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마지막 보루는 어쨌든 수요를 우리가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AI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지 않고 기존에 유지하거나 최소 더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는 것을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7월 마지막 주 정도는 가야 이 어려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좀 윤곽이 방향성의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의뢰 지수도 고점 대비했을 때 20% 이상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약세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었고 주도주에 대해서도 20%나 30% 떨어지면 이제 주도주도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처럼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은 뭐 이틀만 해도 30% 빠져버리는 그러니까요. 시장이다 보니까 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나라는 확신이 저도 안에 없어서 그 질문은 안 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짚어주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이나 광노정 사장이 분명히 어떤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그다음에 그 기간까지도 얘기해 줬는데 시장이 이거 가지고 별 위로를 못 받는구나 그렇죠. 안 믿는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와 좀 싸하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좀 긴 시계열에서 하이닉스는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더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진짜 2030년까지 이 수요가 아주 좋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증설을 해도 네. 수요가 증설을 한다 저 반도체가 모자란다고 하면 반도체 주식은 사실은 지금도 세일 싸거나 네. 엄청 좋은 기회일 수 네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물량 나왔을 때 가격이 꺾일 것 같으면 지금이 사실은 피크이고 그래서 지금 참 애매한데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수급 쪽으로 지금 그러면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은 요거였는데 코스닥만 사실은 신용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었고 코스피는 사실은 신용 잔고가 그래도 버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 대형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지금 기울기가 드디어 이제 이쪽도 이렇게 되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안에는 저렇게 꺾인 적이 없네요. 없었죠. 이 정도의 기울기로는 살짝씩은 있었는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꺾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24년 동안 여의도에서 이 사이클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신용 잔고가 어느 정도 찼을 때는 한 번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좀 제대로 진바닥이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저 정도면 빈집입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 오늘도 아침에 보셨잖아요. 기회만 되면 어쨌든 튀어 오르려고 열심히 하는데 형님이 박살나니까 같이 오늘 무너진 건데 코스닥은 빈집이 맞아요. 근데 아직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조금 찬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가 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뭐 시청하시는 가족분들은 안 다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가슴이 엄청 답답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찬집은 찬집대로 너무 힘들고 요즘에는 빈집이라고 해서 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갈 뻔했죠, 사실은. 네, 갈 갈 뻔했는데 오 이거 지수가 뭐 1, 2% 빠져야죠, 사실은. 지금 폐허가 돼가고 있으니까 참 이게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한마디 좀 거들어 주시죠. 지금 뭐 결국에는 반도체가 일으켜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좀 잦아드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시장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급이 시장에서 모든 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지금 펀더멘탈 관련된 쪽이나 이쪽에 네. 대해서 그냥 자꾸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 뭐 KPX 투자가 또 올바르게 가게 되면 줄지 않을까? 솔직히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 또 가장 많이 하는 얘기 P와 Q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P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드렸어요. 하반기 또 들어가거나 내년 가게 되면 P의 상승률이 이제 꺾이게 되면 주가의 고점이다라는 얘기.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영업이익 증가율도 꺾이다 보니까 주가는 고점 얘기. 네. 정말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강하게 수요가 넘어온 상황 쪽에서 지금 대부분의 디바이스 쪽들, IT 디바이스 쪽들은 지금 포기했습니다. 한 지금 중국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40% 줄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못 맞춰요, 가격들을. 그래서 저가용으로 나가는데 그게 디램 쪽을 이 가격에 맞추느냐, 못 맞추면 차라리 그냥 다음 우리 새 모델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차라리 안 팔고 말죠. 적절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P가 꺾이게 되면은
Q가 폭발합니다. 네. 이걸 왜 모르시냐고요. 그게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내년 2018년 가게 되면 그 현상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다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P는 꺾이는데 P가 꺾이는 거 이상만큼 Q가 확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또 잘못 봤네 라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시중 잔고에 따른 부담을 얼마큼 이겨내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게 펀더멘털이 이겨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게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봐야 될, 그래서 패턴을 좀 잘 보시라는 얘기죠.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아이고 신용 물량 나오는 거 받을 수 있겠어라고 시장이 반응하게 되면 생각보다 조정이 짧고 강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오늘 보면은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나오면 싸게 잡아야지라고 다 뒤로 빼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추가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잘 버텨내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뭐 이쪽 테크 쪽을 좀 좋게 보다가 약간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다 후퇴하시잖아요. 네. 요거 조정 끝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저는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요 끝난 다음을 한번 노려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고생 끝, 파라다이스 시작일 텐데 그거를 지금 수급과 관련된 그 복잡한 과정들을 얼만큼 잘 이겨내느냐라는 쪽에 대한 하나의 흐름들인 것 같은데, 그만 잘 한번 이겨내 보시죠. 대표님, 그러면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장은 그러면 잠깐 뒤로 해두고 흐름 자체가 반도체 대장주들이 약간 슬로우해지면서 대신 어떤 증설에 대한 이슈들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증설 발표 이후에 이제 한 3개분기 1년 정도가 지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전공정 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제는 실적 숫자가 찍히기 시작해, 여기가 한 번씩 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실제로 전공정 종목들이 한 번씩 튀고, 그 튀는 그 일수가 점점 잦았었거든요. 과연 이 급락이 마무리가 돼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그때는 다시 반도체 탑2로 집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부장으로 이번에 한번 승부를 보는 것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찌 평가하십니까? 둘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차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물려 있을 텐데요 지금요. 네. 이 최근에 들어가셨거나 예전에 갖고 계셨어도 지금 다토에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 소부장 쪽도 뭐 얘기는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또 그러면 계속 저 인간은 맨날 저거 입 털다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부장은 여전히 강력한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코스닥은 저는 지수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섹터로 보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소부장이 섹터를 이끌면서 지수를 이끌어내리라고 보고 있고, 시간에서 보니까 또 알테오진이 한 10% 빠지더라고요. 바이오는 이번에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쪽 말고, 그러면 누가 하나 코끝을 딱 잡고 끌어올리는데 그게 소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계속 또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의 비중들이 이제 많이 높아져가지고, 예전에는 바이오가 대세였다가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또 임의용 쪽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다 뒤로 제끼고 이제 소부장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뭐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게 되면 증설 경제, 그러니까 다들 이럴 때, 그러니까 원래 지금 업황이 안 좋을 때도 투자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특히 좋을 때, 호황일 때를 대비해서 했었는데 이번엔 그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이라도 너무 강력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그 사이클들 맞춰서 지금이라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봤었을 때 삼성전자 이번에 보니까 용인 공장 가동 시점을 2029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되면은 2027년, 그러니까 내년 말부터 2028년까지는 이제 평택 쪽들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물량 좀 나온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번에 MI5인가요? 그쪽에서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들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요만큼 나오는 겁니다. 갖고 이게 지금 원발의 오줌 누기죠.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일정을 이제 앞당겼다. 그러면은 그만큼 팹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들어간 장비들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게 지금 시장을 보는 흐름들이고, 게다가 또 아까 이제 지난주에 요거 한번 정리했었죠. ADR 상장을 통해서 자금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서 나오는 과정들. 이번 주에 ASML 실적 발표합니다. 근데 거기서 EUV 관련된 쪽 그 전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가이던스를 많이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또 소부장 쪽에 대한 자신감들이 차오르는데, 네. 아까 우리 팀장님도 코스닥 빈집이다.
그 빈집 쪽에서 누가 주도해서 끌겠느냐. 그러면 그나마 소부장이 주도를 해서 나오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맞물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마이크론도 미국과 일본으로 생산 시절 투자를 하는데 물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해외 쪽들은 해외 기업들이 하겠지라고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내 쪽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가게 되면 그리고 지금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산 능력을 5년 내 2배로 확장해도 못 따라잡는다라고 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구조적 쇼티지라는 얘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얼만큼 지금 투자를 해서 이거를 따라잡혀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것만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무궁무진하게 AI가 커질 때 피지컬 AI부터 그 자율주행까지 이 모든 게 다 같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더 커지는 거를 지금 회장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랬을 때 단순하게 뭐 지금 들어가는 일반적인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 아니면 뭐 PC 뭐 그냥 보고 있는 뭐 탭 뭐 이런 스마트폰 이건 일부분에 불과한데 그거마저도 지금 이거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포기가 나오는 상태인데 나머지까지 같이 가세돼서 산업이 커진다. 그러면 이거를 메모리 반도체가 담당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캐파가 늘어난다고 해서 아유 피가 꺾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반도체 그냥 지금 파세요 그냥 팔고 나 반도체 못하겠다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런 그 큰 그림까지 보신다 그러면 지금이 얼만큼 메모리 반도체의 지위가 많이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것도 아마 투자의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걸 또 당연히 그러면 캐파를 늘린다 그러면 소부장 쪽에서 더 기회가 많은 거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또 이 얘기도 나오네요. 삼성 파운드리 이쪽도 테슬라 이번에 AI5 칩 테이프 아웃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신감이 좀 차오르겠죠. 이 얘기를 이번에 7월 30일 날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 쪽에 조금 더 가시화시켜 주게 되면 이제 앞으로 볼 만한 종목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제 이걸 필두로 해서 그러면 테슬라 칩 들어간다며 하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눈치 보고 있던 쪽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예상하는 거대로 그러니까 4분기가 아니라 3분기부터 흑자 전환 쪽으로 다가서기 시작하게 되면 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또 파운드리 쪽에 연관된 소부장도 같이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니까 다 안 좋아 보이죠. 주가만 가지고 보시면 아시고요. 주가보다 그래도 그게 수급적인 교란이 끝났을 때 다음을 한번 보자. 그러면은 더 확인할 게 더 많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예, 저도 뭐 부연 설명으로 그 이제 수급 교란이 끝났을 때 이제 끝날 쪽을 미리 좀 봐두자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리 봐두는 거에 대한 힌트를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뭐 시간이 허락하면 좋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예. 그때 그러면 누가 주도를 했는지를 좀 잘 봐두시면 복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ETF 위주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ETF 상승률 상위가 하나로 반도체 핵심 전공종 주도주,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이로 솔 반도체 전공종,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정이 10%, 반도체 AI 소부장이 저기 9.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일 때 누가 강했는지 ETF 정도로 먼저 한번 봐두고 그러면 이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제가 한번 분해를 해봤는데 네. 일단 하나로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종목들은 최근에 한 달 동안 신규로 편입된 종목이고 나머지는 원래 있던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건 2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잘하고 있는 솔은 1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그리고 PSK라는 종목이 한 달 동안 최근에 편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걸 편입했는지를 한번 좀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종목의 리스트가 방금 보여드렸던 두 개의 ETF의 교집합으로 다 같이 들어가 있는 23개의 종목들입니다. 네. 근데 이 23개의 종목들이 연중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률을 보면 꽤 많이 빠진 종목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50%, 40%, 30%. 근데 이들 종목들 중에서 지난주 금요일처럼 이렇게 뭔가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세게 움직였을 때 기관 투자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했는지를 한번 복기해 두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다 빠졌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투탑이 빠지는 바람에 사실은 반도체 두 형님이 빠지면 반도체 소부장도
따로 뭔가 좀 힘을 내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란색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인데 오늘 특이한 것은 오늘 코스닥에서 투신이 3천억 샀던 거 아십니까? 예. 근데 보면 VM, PSK, 테스, 원익 IPS 같은 등등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시총 대비해서 1% 이상씩 다 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지금 실은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개 ETF에 공통적으로 좀 담겨 있는 그런 특징들을 대표적인 ETF 담겨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또 전공정 맞아, 전공정 쪽이죠. 네, 그래서 수익도 금요일날 반등 주도도 사실은 전공정 위주로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워낙 뭐 수급도 별로고 시장 투심도 별로기 때문에 약간 움츠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기회가 됐을 때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였을 때 누가 주도를 했고 어디로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미리 좀 체크해 두셨다가 그런 환경이 됐을 때는 그들 중심으로 그때 막 비로소야 막 뭐 해야 되지 막 우왕좌왕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왔던 것들, 오늘 들어왔던 것들 뭔가 연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두셨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잘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솔 ETF 얘기를 잠깐 하자면 뭐 이걸 홍보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쪽에서는 이제 대장주를 갖고 있는 대형주 반도체도 있고 소부장이 있고 전공정 따로 있고 후공정 ETF가 따로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어떤 전공정 ETF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설비 투자나 캐파 증설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전공정 쪽으로 가장 먼저 수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팀장님께서 아주 좋은 포인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ETF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물론 전공정 ETF야 솔 ETF밖에 없습니다만은 다른 이제 ETF들이나 소부장 ETF들은 많으니까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ETF들만 모아서 이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전략화시켜서. 근데 이게 ETF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게 유효합니다. 그렇죠. 네, ETF 덩치 자체가 워낙 커져서 그 ETF 안에 이 종목이 의미 있게 다수의 ETF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수급으로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어서 또 그 포인트도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전공정과 소부장 전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폐해도 있습니다. 폐해, 네. 폐해도 있겠죠. 네, 솔 반도체 탑2 플러스가 네, 7월 달에 네. 교체했습니다. 한번 리밸런싱, 그러니까 오늘 적용이 됐어요. 오늘 적용됐죠. 네, 그 전에 파느라고 죽어나간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죽게 했겠습니까? 죽었어요. LG노텍 같은 거 보세요. 그 수급 때문에 그대로 밀려버린 거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돈이 쭉 밀렸다가 네네. 리밸런싱 하느라고 거기서 나오는 과정 쪽에서 하나씩 또 워낙 종목들의 수급들이 또 약하다 보니까 네. 거기다 같이 맞물리는 이런 맞아요, 쪽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 주의하셔서 보시라.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혹시 마지막 악재의 노출로 혹시 좀 보고 있는 건 그 리밸런싱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있었잖아요, 수급적으로. 네. 그럼 그게 오늘 끝났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로 적용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방송에서 회자가 되는 이유가 저희 뭐 진행자가 다니는 회사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맞죠. 반도체 맞죠. ETF니까 자꾸 언급이 되고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 있으면 예전에는 ETF 리밸런싱 일자나 스케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기관 쪽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계속 물어보죠. 어떻게 리밸런싱이 되냐. 근데 그거는 그 담당 운용력만 아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오늘 이제 적용이 됐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편출이 됐고. 네. 그래서 좀 리밸런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덩치가 이제 7조짜리 대형 ETF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시장에서 수급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자로 이제 반영이 됐다는 점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형주로 시작을 하지만 반도체 전반으로 봤을 때 좀 투자 전략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전략들은 있는데 지금의 이 시장의 급락세를 이겨내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좀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이 참
뇌리에 깊이 박습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예, 대표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되뇌었다는 말을 저희들도 한번 되뇌게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참 애매하게 남았는데 오늘은 뭐 다른 종목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기보다 각자 마지막으로 한 30초에서 1분씩만 전략적인 측면 또 내일 시장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부터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주도주라고 열심히 담았더니 주가가 더 빠져서 배신을 하는 이런 경우도 나오다 보니까 저도 답답하고 아마 또 시장에서 대응하시기도 많이 만만치 않으실까 싶은데, 근데 조금 큰 그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급에 꼬여서 흐청거리는 주가를 보면서 이게 민낯인지 아니면 뒤에 가려진 게 민낯인지 아직은 완전한 본 모습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급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지나고 나게 되면 수급 때문에 꼬였을 때가 기회였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힘드셔도 이럴 때는 자 그냥 욕하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욕하시고 제가 잘 버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하게 왜 그러세요? 배고파요. 네. 역시 대인배시네요. 네, 저는 어쨌든 지금은 수급 고임으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레버리지 쓰시는 것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구간이 지나고 또 혹시라도 좀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충분히 막 적극적으로 레버리지 쓸 기회가 또 올 건데 지금은 좀 자제하시면서 이 변동성 구간은 좀 차분하게 패닉 셀링 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오늘 두 분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 그러면 두 분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